며칠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자기 무슨 뭐를 의미인가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약간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 조폭들이 폭력적으로 나에게 반기를 든 조직원을 설마. 뭐 이렇게 한다 그러죠. 네. 이런 뭐 이미지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경악스럽기도 했고 또 지금 챗 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행복주택이라는 이제 문구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아주 그 벙커 같은 그 남루한 곳에 그러니까 피신처 같은 곳에 네. 국민들이 들어가서 있는 모습 이런 이제 대조적인 장면을 통해서 악마 네거티브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대선 그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서 더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네. 생각이신지.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아직 경선 중인데 전 당대표시긴 하지만 경선 중이라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민주당의 후보는 덜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문의 대부분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그 당시 대표의 이름으로 채웠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네거티브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요 헌정 수호 세력과 그리고 반헌법 세력을 시민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잠깐 서로 얘기 나눴지만 대한민국의 국정과 자긍심까지도 닫혀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민생이 너무 어려워진 상태라 이 경제적인 회복과 그리고 분배를 위한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미래를 그렇다면 이 상처를 딛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이 반헌법 세력에 있어서 조금 거리를 두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린 채로 대선 국면을 맞이했다면 여기에 대한 미래 비전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더 회복하고 여기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제안도 있고 난 이후에 네거티브도 있는 거지 네거티브가 있으면 그 우리 수학 배울 때도 마이너스랑 붙으면 결국은 플러스가 되거나 0이 돼버리는 것처럼 좀 안타까운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경고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AI 기술을 비롯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런 자료 부분들은 사실상 매우 위법한 행위라는 건 꼭 제가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선거판 자체를 아주 좀 유해한 정보들의 홍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82조 8 1항이라던가 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했을 때는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불법이 되고 후보자 비방죄 251조에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예비후보가 뭐 친중 반미 프레임을 넣는다거나 내지는 아내분에게 좀 폭력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미리 경고도 했지만 또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유포하고 있는 지금 극우 유튜버도 있습니다. 실제 영상 유포자 14건에 관해서는 법적 조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충 처리되고 선거판에 혼잡함을 통해서 유포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고는 분명하게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저도 이제 거대 권력하고 싸워보니까 저쪽에서 음해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지라시를 돌린다든지 그게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돼서 그쪽에게 오히려 저에게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본인들이 패배했다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갈 길을 열심히 나갔었거든요. 지금 표현이 아마 그게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알차게 우리 현재 예비 경선 중에 있지만 경선 캠프 내의 모습들, 상황들을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강유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팩트TV의 시청자분들도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또 파란 색깔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 물론 서두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정말 나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문화 평론가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참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정치를 잘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했다면 저까지 굳이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이대로 제가 글을 쓰고 한편으로는 말을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윤석열 당시 굉장히 독재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하나라도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등원하고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정치인이 되고 이전에 했던 일과 좀 멀어진 지 사실 겨우 1년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민의 힘에 얻어서 힘이 덕분에 그래도 윤석열의 더 포괄적 정치는 보지 않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민주시민 모두와 함께 성과로 좀 나누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상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정치도 잘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반증이 또 네. 되지 않으신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울러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가끔 훔쳐서 보는데 벚꽃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일정이 바쁘셔갖고 꽃 바로 치기 전에 가셔서 사진 한 컷을 찍어서 올릴 정도로 분주하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향후에 나의 목표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짧은 목표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짜내서 보탬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 얼마 길지 않은, 사실 장미 대선이라 부르더라고요. 장미 대선 기간일 텐데 이런 마음을 많은 민주시민분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시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서 애써보겠습니다. 네. 편파 방송 저희 블루웨이브와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정부의 네. 탄생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캠프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이재명 예비 후보의 당선까지, 네, 이재명 예비 후보의 정부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소망 꼭 네. 이루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꼭 이루겠습니다. 네.